안녕하세요. HLB가 장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거 주가 방어용이구나. NDA는 아마 오래 안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오늘 내일로 NDA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위랑 식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위랑 식도 모두 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밑에서 임상적 유의미성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임상적, 통계적 유의성 모두 다 확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게 식도에서 바로 17명의 완전 간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리보세라닙이랑 화학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결과인데요. 17명이면은 일단 두 자릿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전체 환자 수는 몇 명이었나 보니까 51명 중에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3%에서 완전 관해 CR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체 환자 수는 101명을 대상으로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치료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반반 나눴으면은 한쪽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카페시타빈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시타빈 단독이랑 카테시타빈이랑 리보세라닙 방사선 치료를 비교를 한 임상시험인데요. 카페시타빈 혼자 썼을 때는 완전 간해가 9명으로 50명 중에 9명이죠. 그러니까 18%가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리보세라닙 쪽을 보면은 34%로 퍼센트 차이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페시타빈을 혼자 쓰는 것보다 카페시타빈이랑 리보세라닙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된 거니까 깔끔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간해가 17명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 90%, 질병 통제율도 무려 98%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죠. 90%대가 나오게 되는데, 카베시타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반응률이 72%, 질병 통제율 92%, 72대 90이니까 이것도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도에서는 CR이랑 ORR, DCR 다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게 그냥 식도가 아니라 진행성입니다. 이 진행성이라는 의미를 알면은 이 숫자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행성이라는 의미는 완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성이라는 것은 완치가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 이게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전이가 생겨서 완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기간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수술 같은 것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치적 수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술인데, 그러니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술인데 그런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요법인 항암제를 써보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 진행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초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준다면은, 진행성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코앞에 닥쳤다라는 무력감, 막연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이제 진행성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을 주면서, 진행성이 붙는 순간 완치보다 이제 재활치료라는 단어들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게 진행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병용요법으로 들어간 식도가 바로 진행성입니다. 자, 그래서 식도를 요약하면요, 진행성 식도에서 17명이 CR이 나왔고 ORR 90%, DCR 98%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제목에 보면은 위도 있었습니다. 자, 위는 이번에 HLB가 NDA를 준비하고 있는 적응증이죠. 게스트릭입니다. 자, 물론 위에 식도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성입니다. 진행성 40명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 건데요. 자, 테이수노랑 비교를 했습니다. 자, 테이수노 플러스 리보세라닙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그러니까 테이수노 혼자 쓴 것보다 리보세라닙이 더해지는 게 더 효과가 좋냐,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건데, 한마디로 여기 있는 임상 두 개 전부 다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리보세라닙을 곁들이면은, 병용을 쓰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더 효과가 개선이 되느냐, 그 결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보니까 객관적 반응률, 질병 통제율이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ORR이 30에서 45, DCR이 55에서 85%로 개선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ORR, DCR이 개선이 됐으니까
부분 간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은 2차 이상인 환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은 리보세라닙, 아파티닙에 대한 다수 논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적응증에서 효과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약은 진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약은 진짜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사실 뭐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NDA이기 때문에 NDA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지온 사례를 보면은 NDA 신청하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근데 누구나 다 지금 HIV NDA를 예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뻔한 방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랑 식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위는 전체 발생의 12.8%입니다. 이건 2017년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식도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데 같이 엮어서 보긴 하거든요. 식도만 또 따로 떼서 보면요. 식도는 우리나라에서 1.7% 대략 2% 정도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걸린다. 100명이 걸렸다면 그 중에 2명이 식도다라고요. 11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식도에 걸리면은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5년 생존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된 환자는 수술 다음에 1, 2년 사이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같이 봤는데요. 위랑 식도에서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치료제들에 대비해서 리보세라님을 섞으면은 효과가 더 나아지나 봤는데 둘 다 효과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병용에 특화되어 있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는 CR이 17명 발생, 그러니까 33%였죠. 3분의 1. 그리고 5할날 DCR이 98%로 높은 숫자가 나왔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5할날이 45%, 85%로 개선이 되고 PR도 3명 늘었습니다. 제가 장전에 뉴스 기사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충적인 정보들을 추가해서 뉴스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또 보면요. 자, 식도 같은 경우에 중국 내 발병률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6위라고 하고요. 이 사망률은 4위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발병률이 중국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들이 어디에서 발표가 됐나 보니까 28일에 중국 학술저널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하나는 휴양병원, 하나는 허베이 의과대학. 그래서 중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